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근의 혼술 10월 11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일요일은 제가 이 정가 뒷담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죠. 국회 주변, 여의도 정가에서 나도는 깊숙한 얘기들을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는데, 최근에 여의도 정가의 화제는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권 권력 주변의 비리 의혹입니다. 특히 두 개의 큰 금융 사기 사건이 있었죠.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펀드 이야기인데, 두 쪽 모두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수사를 지금부터 속도를 내지 않을 수가 없고,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힘은 떨어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검찰총장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다급한 모양입니다. 불과 그제 10월 9일이죠. 10월 9일 한글날에 이 광화문을 완전히 통제를 했습니다. 광화문을 봉쇄를 하고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그 경찰차로 차벽을 쳤고, 인도에는 펜스를 지그재그로 설치를 해서 사람들을 움직임을 제한을 하고, 또 불신 검문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으니 한 외신 기자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장면은 평양에서도 보지 못했다. 지금 서울은 완전히 우스꽝스럽다. 말 그대로 미쳤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광화문을 봉쇄한 이유를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 광화문에 사람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때 당시에 전국 유원지에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화문에 사람이 모이면 확산된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사흘 만에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불과 사흘 사이에 변화된 상황은 그다지 없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는 광화문에 사람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차단을 하고,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흘 만에 완화를 한 겁니다. 자, 이 투자자들에게 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사건, 이 수사는 이 광화문은 그 보수 쪽 단체들의 시위를 완전히 온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 광화문을 폐쇄를 했죠. 폐쇄를 했고, 지금 검찰 수사는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히 이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은 검찰 수사가 봉쇄가 됐습니다. 이 의혹들을 증명할 어떤 자료와 증거들, 또 정원들이 다 나왔는데, 그것을 검찰 쪽은 몇 개월 동안 뭉개고 있었죠. 뭉개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패싱해버렸죠. 자, 그 상황에서 법정 진술이 나오고, 또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 두 사건의 큰 줄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줄기 중에서 여권 핵심 인물 연루 의혹이 지금 막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무수석 당시에 라임 쪽으로부터 5천만 원 뇌물을 받았다. 줬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줬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고, 거기다 이 라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상조 당시 정책실장에게 라임이 억울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잘 좀 봐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진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에 연루된 정권 주변 인물 20명의 리스트가 20명 이상 리스트가 검찰과 언론이 확보를 했죠. 그 중에서는 청와대의 실장급, 또 비서관급 한 5명, 그리고 여권 민주당 인사 7명, 그리고 기재부 국장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지금 친정권 검사들로 채워진 검찰 지휘 라인이 이것을 좀 뭉개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여론이 막 들끓고, 또 정권의 임기 말에 가면서 권력의 힘이 떨어지고 하면 이 검찰에서 이 수사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요직에 앉힌 지휘부가 있지만,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딱 중심을 잡으면은 앞으로 윤석열의 시간은 확실히 다가오게 됩니다. 자, 민심 폭발을 막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으로 가는 길을 경찰 병력으로 차단을 했고, 권력 비리가 펼쳐지는 걸 막기 위해서 친정권 검사들
경찰들이 수사를 차단을 했지만 지금부터 상황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총괄 지휘하는 쪽은 물론 청와대겠죠. 검찰의 권력 수사를. 그리고 그 사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실질 형식적으로 이 검찰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미애가 상당히 앞으로 공경에 빠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죠. 내일부터. 내일 그런데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는 추미애 장관이 출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추미애 장관 아들의 그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 이것들이 다시 덜쳐지겠죠. 다시 덜쳐지면서 윤석열을 무력화시킨 이 인사권, 감찰권을 동원해서 윤석열의 수족을 다 잘라내고 무기를 뺏어버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내일 추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코드가 맞는 검사들을 배치를 시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한 이것도 다 따질 거고요.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따질 거고 또 특히 이 추미애 장관은 다시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거의 면죄부를 줬지만 무혐의 불기소하면서 그런데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던 당직 사병이 추미애 장관 쪽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다. 이래서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를 할 태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추미애 장관이 검찰 수사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추미애의 시간은 거의 다 간 것 아니냐. 1월 달에 취임을 해서 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을 완전히 뒤집어 놨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 내규 같은 것도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내일 국정감사 이후 또 수사, 고소 이런 것이 이어지면은 추미애 시간은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대신 이 임기 말이 되면서 이런 대형 사건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윤석열의 시간이 온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추미애는 가고 윤석열은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현재 윤석열 총장은 양대 이 금융사건 게이터, 이 권력형 게이터 이렇게 불리는 금융 게이터 사건을 계기로 몸을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총장으로서 라임 사건 수사 똑바로 해라, 속도 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본인이 완전히 패싱 당했는데 패싱 당한지도 모르고 그 사건 관련 내용 20명 이상의 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이 상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공개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를 한 것은 일종의 경고죠. 반격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대학 후배로서 친정권 검사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성윤, 추미애 모두가 일전도 불사하겠다. 그런 의미로도 읽힐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연루된 그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일종의 윤석열의 도발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윤 총장이 이끄는 대검찰청 국정감사도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 주 목요일 22일입니다. 자,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출석할지가 문제인데 작년에는 검찰총장으로서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검찰총장이 출석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이 출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할 각오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스타 검사가 된 것이 바로 국정감사장이었죠. 7년 전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그것을 수사하면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서 인력 스타 검사를 돌렸고 그것 때문에 박용수 특검팀에 들어가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고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한 공로로 또 검찰총장까지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다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지금 이 고립무원에 빠진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아마 본인의 그런 사정을 말하기 위해서라도 국정감사장에 나올 가능성이 더는 높다고 봅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때 신임 검사들에게 신고를 받는 그 자리에서 현 정권을 겨냥해서 독재, 전체주의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그런 이야기보다 어떤 정치적인 수사보다는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특히 라임과 옵티머스 정권 핵심 인사들에 연루된 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 확실히 하겠다. 아마 그런 의지를 밝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을 할 수도 있겠죠. 추미애 장관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 권한 남용에 가까운 그런 법무부 장관의 행태로 검찰의 정체가 엉망이 됐다. 그리고 수사도 앞으로 정상대로 진행을 하겠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제는 윤석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검찰 전체가 완전히 불신을 받고 그것 때문에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무슨 뭐 난투극을 벌이는 그런 일도 있었죠. 하극상은 언제나 있어. 뭐 빈번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에게 찾아가서 우리 부장검사 정진우 이 난투극을 벌인 정진우 부장검사 감찰을 좀 밀어라 이렇게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 전체가 지금 기강이 흔들리고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이번 국정감사 어떤 국가 정책에 대해서 국회가 낱낱이 살피는 그런 국정감사장에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국감장에서 윤석열의 메시지, 확고한 메시지, 수사 의지 이런 것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윤석열의 시간이 시작되겠죠. 단순히 검찰총장으로서 남은 임기 9개월을 시간뿐이 아니고 지금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은 범야권 후보 중에서 대선 후보 중에서 1위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9개월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윤석열의 시간을 보낸 후에도 정치인 윤석열, 대망론, 대권주자 윤석열로서의 또 다른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를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거기서 윤석열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의지를 밝힐지 송국근의 혼술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